MBC 아침 종합 뉴스. (9월 11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을 추진할 정부 전담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연휴가 짧은 올해 추석 귀성길은 지난해보다 정체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내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 오후에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옛 전남도청 복원이 정부 전담기구 출범과 함께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원형 복원을 요구하며 3년 동안 농성을 이어온 5월 어머니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구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18 최후의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 별관에 원형 복원을 위한 사무실이 꾸려졌습니다. 하나, 둘, 셋!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18 기념식 때 약속한 도청 원형 복원이 2년 만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됐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사업을 전담할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이 지난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직속으로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18 당시 모습으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5.18 당시 시민군이 있었던 상황실과 방송실을 복원하고 도청 뒤편에 자리한 경찰국과 민원실, 상무관도 원형에 가깝게 복원됩니다. 모든 과정은 박문수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 복원시설 과장입니다. 복원 대책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옛 전남도청 문제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02년부터 지역사회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해 도청 별관을 철거하느냐 존치하느냐 치열한 논쟁 끝에 부분 철거하기로 가까스로 결론을 내고 공사에 들어갔지만 이곳은 5.18 김우식 5.18 부상자회 회장입니다. 구 전남도청을 온전한 5.18 기념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의 뜻은 이미 천명된 바 있다. 우리는 이곳을 지킬 것이다. 전당을 다 지어놓고 난 뒤에는 5.18 최후 항쟁지가 훼손됐다며 5월 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5월 유가족 어머니들의 목숨을 정영일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대책위 상임공동위원장입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었던 그런 상경투쟁들이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해 10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온 5월 어머니들은 감격해했습니다. 고 장재철 열사 어머니 김점래 씨입니다. 고맙고 반갑고 좋아. 너무나 좋다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지. 뭐 말을 했나요? 현재 설계작들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벌이고 있는 문체부 추진단은 오는 2022년까지 복원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청 건물이 옛 모습으로 복원되면 아시아문화전당의 핵심 기능인 민주평화교류원은 어디서 어떻게 수행되는지, 도청 건물에 조성된 5.18 콘텐츠 열흘간의 납입대는 어디로 옮겨질지는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년 뒤 시민 최후 항쟁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구욱입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광주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중이던 30대 조현병 환자가 달아났다가 5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광주 북구 유동의 한 정신병원에서 31살 윤모 씨가 탈주했는데 5시간 30분 만인 밤 10시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윤 씨는 지난달 19일 60대 여성 행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입원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휴가 짧아진 올해 추석 고속도로 귀성길은 지난해보다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에서 광주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7시간 10분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1시간 50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귀경 시간은 6시간 50분으로 지난해보다 50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내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에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공사는 올해도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을 연장 운행합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내일 KTX와 SRT 등 고속철도 막차 시간과 연계해 영업 종료 시간 이후 2편의 열차를 추가로 편성합니다. 추가 열차는 소태행과 평동행 모두 도시철도 광주 송정역을 0시 45분에 통과하도록 편성해 밤늦게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광주 일부 도심의 차량 통행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낮춰집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이 끝나는 9월 셋째 주부터 금남로와 무등로, 태복로 등 8개 도로 총 21km 구간의 제한 속도를 현재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번 조정은 도심의 제한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6% 올려 1,35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는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광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의 생활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6만 3,777원으로 올해보다 5만 4,967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청과 사업소 근로자, 출자, 출연기관 근로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전남대학교가 2년 연속으로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연구비를 수주했습니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정보 공식 지표에 따르면 전남대는 지난해 2,600여 개 연구과제에서 연구비 1,400억 원을 수주해 국립대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사립대까지 포함해서도 연구과제 선정수는 7위, 연구비 수주액은 8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3명에게 총 4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광주의 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1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3명의 신고자에게 모두 4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에서는 총 14명의 신고자에게 2억 1,9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7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20대 여성 A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지웠지만 인터넷 클라우드 계정에 올린 사진이 경찰에게 발각돼 추가 범행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 MBC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산, 들, 바다를 품은 청정지역 부안에서 자란 하늘이 내린 선물 오디.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품어 아이부터 어른,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하늘이 내린 보물 부안 오디. 이제 오디는 부안 오디를 꼭 기억하세요. 오디가 어디에 좋은 거죠?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광주 미래의 먹거리가 될 이 광주형 일자리, 이 광주형 일자리의 또 시작이자 끝인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이 발기인 총회를 가진 이후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작법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이 박강태 대표이사를 선임한 데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또 의견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용섭 광주시장은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이제 논란을 접고 일단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하루빨리 좀 출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 그리고 이 박강태 대표이사가 퇴진을 해야 된다는 입장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 양쪽의 입장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바로 이 경실련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요. 검찰이 최근 광주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영삼 사무처장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태양광 이제 에코전력을 주목하라. 태양광 양면형 모듈 출시. 앞뒤 양면 발전이 발전량을 올리고 완벽한 설계 시공 AS는 설치 비용을 낮춘다. 태양광은 양면형 모듈. 30년 효율 보증. 독일 위넨사 보험증권 발행. 에코전력 1522-0832.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한우미의 한우, 정남진 장흥 한우. 고소한 한우의 참맛이 살아있는 정남진 장흥 한우는 국내산 조사료를 먹고 자라 고기 맛의 쫄깃쫄깃함이 일품입니다. 역시 신선하고 육질이 좋은 정남진 장흥 한우.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아건설. 무궁화 신탁과 함께 동구를 대표할 새로움이 찾아옵니다. 문화전당역이 내 집 앞에, 충장로가 내 집 앞에. 사람이 붐빈다. 수요가 넘쳐난다. 매력 넘치는 오피스텔 문화전당역 오펠리움. 9월 오픈 예정. 062-942-0808.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안녕하세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농업이 바꾸는 새로운 세상, 국제농업박람회로 고고! 아따 싸게 가장 깨! 2019 축의 무돌길 한바퀴 행사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무등산자락 무돌길에서 펼쳐집니다. 음악회와 사진 촬영 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함께하는 무돌길 가을 여행. 참가 신청은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 홈페이지와 062-528-1187로 문의하세요.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하늘이 종일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는 5에서 9mm이고요. 전남 지역은 10에서 50mm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광주는 30도, 목포 28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독립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백운초등학교 사거리 방향,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진안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화물차와 버스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출근길 지나면서 교통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문대로 남광주 사거리에서 조선대 입구 사거리 방향, 서남로로 가는 좌회전 차량 신호 2번 필요하고요. 조선대 입구 사거리에서 남광주 사거리 방향으로도 지나는데 신호 여러 번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남대로 살펴보면 백운 고가도로에서 양림주공 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되고요. 주월 사거리에서 남구청 방향으로도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무진대로 기아자동차 사거리에서 광천 사거리 방향으로 지나는 차량들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4도, 습도는 96%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할 광주 글로벌 모터스 발기인 대회까지 총회까지 했는데 그 이후의 법인 설립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박강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 선임에 관해서 계속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광주 전남 총학생회 협의회에서 이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를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 법인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대학 총학생회 협의회 전대현 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형 일자리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수건 사업으로 생각하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 광주형 일자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 광주의 청년이나 대학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한테는 정말 좀 반가운 소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취업이나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청년들이랑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또 새로운 하나의 목표, 지금 하나의 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학생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 꿈과 같은 부분인데 잘 추진되고 있지 않아요. 이 특히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야 될 광주 글로벌 모터스 법인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학교 내 학생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좀 기대감이 정말 컸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서의 이제 기대감을 넘어서 이제 광주에도 다른 지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공장이 드디어 우리 지역이 생긴다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고, 특히나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일자리에 대해서 취업의 희망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정말 좀 착잡한 심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경향이 엄청 크고 있습니다. 이제 취업을 빨리 할 수 있고 빨리 준비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서 이제 광주형 일자리를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대학가 분위기에서는 이제 학생들도 청년들도 좀 많이 실망하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가을이 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직장이 네. 광주형 일자리가 빨리빨리 추진되면서 그런 직장의 문이 좀 넓게 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또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 학생들은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광주형 일자리가 이 뿌리를 내리고 다시 말해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공장이 설립되고 그다음에 제대로 이 뿌리를 내린다면 가져올 기대 효과에 대한 검토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우선 정말 지금 취업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뭐 하루 종일 취업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더라도 일자리가 부족해서 스펙을 갖추고 노력을 해도 실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부족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광주형 일자리가 이렇게 추진이 되고 한다면 우선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000개 이상의 일자리? 네, 1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제 또한 이제 광주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 간의 상생을 통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고 그밖에 이제 지역 경쟁력 같은 것도 강화가 돼서 대학생들이 다른 타지로 떠나지 않고 광주에 남아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광주에 남아서 일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광주 이미지랑 광주 지역의 청년들과 대학생들도 광주 기업에 대한 이미지조차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해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청년들의 상황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감, 그다음에 일자리를 얻는데 직장을 얻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가 현장에서의 느낌 전해주시죠. 이제 아시다시피 뉴스 기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요즘 정말 취업하기 힘들고 스트레스가 급증합니다.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학점 관리하랴, 자격증 따랴, 영어 토익 공부에 한국사에 대외활동, 봉사활동, 거기다 뭐 공모전 수상까지 해야 되고 면접 준비에 뭐 직무능력 검사 NCS 그리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시험이나 스펙까지 다 갖춰야 되는데 뭐 대학생 생활할 동안 뭐 알바도 하고 돈도 벌고 학교 다니고 하면서 하려면 정말 매일매일 고통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갖추고 스펙을 갖추어도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원하는 기업이나 회사에 마음대로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은 삶의 목표나 행복이 취업으로 단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가슴이 아픈데요. 하루라도 빨리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되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고민이 덜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요즘에 청년들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대학생, 뭐 청년 모두 비롯해서 스펙은 최고의 스펙인 것 같아요. 어떤 역대 어떤 그 세대보다도. 하지만 일자리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도 직장을 구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말씀이신데요. 최근에 이 광주형 일자리가 좀 지지부진한 이유,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광주형 일자리의 어떤 모두를 끌어갈 가장 중요한 이 기업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대표사 이사로 전 광주시장인 박광태 전 시장이 지금 선임이 됐는데 도덕성이랄지 전문 능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대학생들, 청년들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뭐 주주가 누가 됐든 이걸 떠나서 빨리 하루빨리 광주 일자리가 진행되고 채용이 시작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통학생협의회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엇갈릴 수도 있고 뭐 대표 선임의 문제에 관련해서도 뭐 이 사람이 맞다 아니다라는 생각이 다분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빨리 본래의 취지에 맞춰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하루라도 빨리 청년들이 채용을 할 수 있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누가 됐다 나쁘다 그러다 누가 좋다를 떠나서 좀 타협을 빨리 진행을 하고 빨리라도 이게 설립이 추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마음뿐입니다. 되도록이면 현재 청년들의 사정과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하루빨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지금 추진되고 어떤 성과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의장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지속적인 어떤 성장 모델을 갖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리더의 능력과 역량도 중요한데 처음부터 그 역량 없는 리더가 끌어갔을 때 그것이 축소되거나 이런 그 광주형 일자리 자체가 좌초할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뭐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하겠지만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출범을 하고 저희 시민들이나 청년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금 광주형 일자리를 바라보고 있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그런 리더가 선임되든 어쩌든 간에 시민들을 많이 쳐다보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서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속한 속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또 주주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먼저 시작하고 그 이후의 과정들을 주시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대학 총학생회 협의회 전대현 의장과 함께 했고요. 이어서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광주형 일자리에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이끌어갈 대표이사의 능력과 그다음에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그런 시민단체, 이 정당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주형 일자리를 이끌어갈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하루빨리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같은 입장이신 거죠? 당연하죠.
네, 방금 또 이 청년의 입장을 들으셨습니다. 신속하게 네네.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가 구하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빨리 신속하게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지금 법인이 만들어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앞서서 우리 광주 청년의 인터뷰 매우 마음 아프게 들었고요. 이 청년이 걱정하는 대로 당연히 광주형 일자리가 그 취지대로 제대로 그리고 빨리 추진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박광태 대표이사가 이끌어가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네네. 어떤 거죠? 먼저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가 기업의 투자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상식과 달리 노사민정의 참여, 즉 시민과 사회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 때문에 주목받았던 것이고 정부도 그 취지 때문에 높이 평가하고 지원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리더는 당연히 노사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박광태 대표이사는 전혀 그에 해당하는 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노사민정을 아우를 수 없는 분입니다. 네. 박광태 대표이사는 재임 중에 반노동적인 시정이 지적되는 사람이고 또 시민단체와의 협치, 소통의 분야에서도 역대 시장 중에 가장 미흡한 편에 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박광태 전 시장은 시민을 배신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무원의 첫째 덕목은 사리사욕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는 재임 기간 중에 업무 추진비 카드 20억 원어치를 카드깡해서 사적인 곳에 유용했고 징역 1년의 형을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도 없는 사람입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4대 원칙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무엇보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성 있고 도덕성을 갖춘 리더가 지속성 있게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박광태 전 광주시장은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속도와 함께 방향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취지죠. 네. 그 이용석 광주시장도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들은 또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사회들의 입장도 존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광주형 일자리의 이 법인 등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서 우리 청년이 우려를 표명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설립 등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박광태 대표이사에 대한 논란 때문이 아닙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는 정관에 법인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해서 등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비록 반대를 하고 있지만 지난 8월 20일에 이 3명 중에 대표이사 1명만 임명했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3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나머지 2명이 왜 임명되지 않았냐는 거죠. 나머지 2명이 임명되어야 법인 설립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현대자동차나 광주은행이 추천하는 이사가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 설립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정관상 이사 추가 선임 지연에 따른 설립 등기 요건 미비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용섭 시장은 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광주형 일자리가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시민단체나 또 박광태 대표이사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초 우리 광주시는 7월 중에 합작법인 설립을 끝낸다고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언론에 의하면 투자자별 내부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또 배당금 문제로 투자자 이견까지 나오면서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당시에도 광주시는 왜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대표이사에 대한 저희의 반대가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말이죠. 그 연장선에서 지금도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 있는 문제를 우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또 이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좀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합치하고 의견들을 모아가야 되는데 자꾸 딴지 걸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적극적인 추진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광주형 일자리가 제대로 방향과 속도에 맞춰서 추진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들이고요. 네. 지금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섭 시장님이 공약했던 광주형 일자리 속도가 나지 않는 이유는 내부의 불협화음 때문이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부의 불협화음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좀 제대로 우리 시민적 지혜를 모아나가야 될 때에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본질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광주 시민들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제대로 자리매김을 위해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어떤 방향으로 그 운영이 되고 이끌어 나가야 될까에 대한 모델들 그런 고민들은 누구나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 청년들의 어떤 눈물을 닦아줘야 될 이 정치권의 입장으로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어떤 방향으로 그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모두의 노사민정의 어떤 정신도 이야기하셨는데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그 인사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박강태 대표이사 같이 시민을 배반했던 은퇴한 정치인 말고도 광주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연히 더 좋은 분으로 모실 수 있다면 모셔야 되고요. 네. 능력 있고 젊고 참신한 전문 경영인도 모실 수 있습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의 최초 구상자가 여전히 광주시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다소간의 문제가 서로 있다 하더라도 노사민정 대타협의 정신을 반영하는 분들이 적절히 이 사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노동이사와 시민이사를 선임해서 대표이사의 부족한 대표성을 채울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런 방향으로 얼마든지 이 노사민정의 타협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데 지금 광주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만약에 이용섭 시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의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때문에 이 법인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의당이나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하고 또 어르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의 반대 때문에 이게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은 서로 그런 고민들 좀 더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저희는 뭐 오늘이라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서로 좀 만나서 정말 이 청년들의 바람, 청년들의 눈물을 좀 닦아주고요. 청년들의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성세대와 정치권들의 결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 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활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활센터.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명품 엘리체가 드리는 또 하나의 프리미엄 하우스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숲 3단 핵심 계통을 품은 숲세권 명품 라이프와 특급 개발 호재와 만나는 앞선 미래 가치. 프리미엄의 한 라인을 누리다. 프리미엄 웰테크하우스 광산 엘리체 레이크시티 062-573-4400 서진건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3부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광주시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지난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실련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검찰에 고발한 이후 5개월 만에 압수수색을 받은 겁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직접 듣겠습니다. 광주경실련 고영삼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님?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데요. 다시 전화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 그것은 이제 도시공원 일몰제와 연관된 부분인데 2020년까지 도시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이 공원 부지를 원 소유주들에게 좀 돌려줘라라는 법원의 판결 이후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민간공원을 이 사업자들을 선정해서 이 공공과 그다음에 사적인 이익의 조화 속에서 개발하겠다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광주 경실련에서 선정 과정에 협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광주시가 추진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서 짧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예. 공원 일몰제 시한이 2020년 6월 말 이전에 장기 미입행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주시를 대신해서 민간 건설사가 공원 부지를 사들여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원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네. 지난주에 검찰이 광주시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네, 그 이유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광주 경실련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 비리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가장 크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중앙공원 등 일부 부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2천만 원대 육박하는 데다가 한양건설과 호반건설의 그 아파트 건립 세대수를 광주시가 확대해주면서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검찰의 수사가 강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난 4월에 광주 경실련이 지금 고발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고 광주 경실련에서는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좀 들려주세요.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대상자 선정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발까지 가신 겁니까? 예, 그 고발 내용에서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에 따라서 사업 탈락자가 이의 제기를 함에 따라서 광주시에서 그 이의 제기를 수용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이의 제기를 수용하고 나서 바로 특정 감사를 실시한 배경. 그리고 이제 광주도시공사가 중앙 1공원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사업자를 반납하고 또 중앙 2공원은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사업자가 변경된 그런 의혹 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1차로 처음으로 선정됐던 광주도시공사와 금호산업이 그 우선협상자 재선정 과정에서 다른 업체로 지금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한테 지금 조사를 해달라고 고발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의 조사, 지난 4월에 고발을 하셨는데 좀 늦었네요. 본격적인 수사가. 왜 이렇게 좀 늦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건 상당히 예측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검찰이 이제라도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
그런 의지가 발동이 된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그 많은 그 비판과 그런 그 의혹 제기에 따른 그것을 검찰이 이제는 그 도저히 가만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늦게 수사가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광주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평가 결과가 유출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의 어떤 선정 과정을 다시 백지화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선정 과정을 밟으면 되는 것이고 그게 원칙인데 2위 업체가 1위 업체로 바뀌었다. 이것도 하나의 의구심.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의혹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광주시가 룰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그 제안서 작성 지침입니다. 그냥. 네. 그 제안서 작성 지침에는 이의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 해놓고 네. 광주시 스스로 그 규정을 위반하면서 사업자 재선정 공고를 하지 않고 차순위자에게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권한기를 바로 승계해준 게 지금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경실련 입장에서는 광주시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주시에서는 우선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시간이 없다. 내년 6월 말이면 공원이 해제되기 때문에 그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야 된다. 그런 그 조급성만 내세우고 사업 추진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스스로 망각해버린 결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는 그런 행정을 했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선정 과정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가 너무나 건설사 입장에 끌려다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경실련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이제 10개 공원 사업장 중에 특히나 이제 중앙 1공원과 중앙 2공원이 용적률이 크게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수가 많게는 266세대 이상 그 세대수 증가가 돼서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세대수를 높이는 그런 그 방법을 업체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까 시민사회나 시민들의 여론이 민간 건설사에 광주시가 끌려다닌다. 그렇다면 광주시에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분양을 받을 시민들에게는 분양 가격을 최대한 낮춰보겠다. 그런 의도가 시민들 입장을 반영해야 되는데 네. 분양가는 그대로 고정시켜놓고 사업자의 수익만 올려준다는 그런 것이 또 다른 의혹으로 이렇게 제기되는 겁니다. 결국은 분양가를 낮추지 않고 분양가는 고정된 상태에서 사업자들의 이익만 좀 더 반영해주는 측면이 광주시의 정책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시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는 게 결국은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도 제대로 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제 재산에 대한 대가 그다음에 재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토지 보상비 부분은 광주시가 재정을 쭉 축적을 해가지고 민간공원이 해제된다는 것은 20년 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때부터 광주시가 이런 특례 사업을 하지 않고 자체적인 재원으로 공원을 매입해서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그 토지 보상비 부분이 지금 지주들에게나 또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광주시가 행정에서 그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와 별개로 다음 달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 체계를 마무리하겠다. 이게 광주시가 지금 나타내는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항상 그 지적이 되는 부분이
어떤 일정상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그 진행 과정이 보다도 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그 자료가 제시되면서 시민들이 그 공원은 공공재적인 즉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대안들을 스스로 제시해야 되는데 항상 시간을 없다 하면서 10월 말에 우선 협상 대상자고 협상 체결을 하겠다. 네. 그거 협상 체결이 목적이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다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 자체가 또 자초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요? 저희 광주 경실련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검증 시스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공사원가 공개를 세세하고 자세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증 시스템을 시 자체적으로 갖기보다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른 예를 든다면 민관 거버넌스를 재가동한다든지 어떤 민간이 뭔가 책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고 투명한 자료와 공사 원가, 분양 원가 공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선 협상 조건에 그런 것을 공개하도록 협약 조건에 넣는다면 더욱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잘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수처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영삼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수요일,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입니다.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장성군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축제가 바로 이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인데 올해는 좀 더 확대되고 다채롭게 열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요즘 그 장성 황룡강에는 알록달록 가을꽃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어나는 꽃들만큼 오는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황룡강 일원에서 펼쳐질 장성 황룡강 노란 꽃잔치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열리는 노란 꽃잔치는 웅장한 꽃 정원과 새로운 볼거리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로 대변신합니다. 장성군은 올해 축제 주제인 컬러와 이야기, 빛을 표현하는 세계 정원을 황룡강 일원에 대규모로 조성하고요. 총 3.2km의 규모의 플라워 리버를 완성했습니다. 또 수수와 족꽃 정원이 첫손을 보이고요. 황룡강 곳곳에 드레스 가든, UI 가든 등 총 6곳의 포인트 가든과 셀프 꽃 스튜디오인 인생꽃 사진관 부스가 마련됩니다. 축제 기간인 10월인 점을 고려해 호박을 테마로 준비될 이색 포토존도 관심을 끄는데요. 박 터널과 할로윈 포토존은 큰 행운을 상징하는 대박과 서양의 할로윈을 재치있게 엮어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노란 꽃잔치에서 극찬을 받았던 황룡강의 야경을 더욱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아쿠아 가든이 마련돼 강물 위에서 황룡강의 밤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황룡강의 또 변신과 함께 이 또 다양한 체험 코너들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체험 코너 소개도 해주세요. 네, 가족 단위로 노란 꽃잔치를 찾을 예정이라면 앵무새 특별 체험관과 꼬마 정원사 하회 체험을 엮은 어린이 패키지 체험을 추천합니다. 또 이와 함께 옐로우시티 장성의 맛을 느껴볼 수 있는 황금 요리 푸드쇼도 놓쳐서는 안 될 개성 만점의 체험 코스인데요. 더불어 올해는 축제의 꽃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이벤트들이 펼쳐져 방문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10월 1일 개막식과 함께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요. 또 꽃길 걷기 대회에서는 황룡강의 가을 풍경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이 장성군은 올해 노란 꽃잔치에서 또 관람객의 편익, 관람객들 중심의 어떤 행사를 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도 곁들여 주세요. 어떤 식으로 관람객들의 편익을 최우선하는 거죠?
네, 지난해 꽃길을 찾은 방문객들 사이에서 한낮 더위에 쉴 곳이 없어 힘들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성군은 올해 학년간 꽃밭에 동선을 조성해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요. 또 곳곳에 쉼터와 그늘막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도 기존의 축제 쿠폰을 지역 화폐 장성사랑 상품권으로 대체하고요. 장성읍에서 학년간 간 전기 순환버스를 무료 운영해 이용의 편리성과 읍시가지 상가와의 연계성을 확보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보관입니다. 또 장성군은 노란꽃잔치의 주인인 장성군민을 위해 군민 노래자랑과 자원봉사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하는데요. 네. 특히 올해 노란꽃잔치는 4년 만에 KTX 장성역 재정차와 또 피람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호재를 맞아 더욱 풍성해진 가을꽃과 새로운 이벤트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소식 좀 전해주세요. 전기자동차 보급량 1위를 자랑하는 나주시. 올해 안으로 전기차 700대 시대를 연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주시는 올해 전기차 290대에 대한 민간 보급 사업 예산 51억 6천만 원을 확보해 상반기 190대를 보급 완료한 데 이어 하반기 전기차 100대를 추가 보급합니다. 나주시는 이달 9일부터 전기차 100대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최대 1,780만 원으로 2019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종은 환경부 인증 전기차 충전소에 등재된 차종인데요.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먼저 제조 판매사의 구매계약서 등 구매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나주시는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차 509대를 보급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개인 구매차와 올해 하반기 전기차 100대를 더하면 나주시에 등록된 전기차 수는 700대를 넘어섭니다. 또 이와 더불어 지난해 농업용으로 인기를 모았던 전기 이륜차도 확대 보급되는데요. 전기 이륜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223만 원에서 3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나주시가 이 전기차 확대에 신경을 많이 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담양군에서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그게 9월 10일이죠. 예방의 날을 맞아서 생명 존중 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 전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담양군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20일까지 자살 예방 주간 행사를 실시합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은 전 세계 자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요. 지역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효과적인 예방활동의 전개를 위해 제정됐는데요. 담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과 관내 청소년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담양은 전통시장 이론과 담양교육지원청과 연계해 담양공도 등교생을 대상으로 등교길 자살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칩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요. 보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방문해 안녕하십니까 생명지킴이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명지킴이 자살 예방 교육은 자살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바로 알고요. 또 자살 경고 신호와 돕는 방법을 알고 실천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노인 스스로 자살 문제의 효과적인 대처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자살 예방 주간 행사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요. 사회적 편견을 감소시켜 삶에 대한 존중과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리기 전까지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광주 지역엔 오후에 가끔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 지역에는 10에서 많으면 50mm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광주는 30도, 목포 28도로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내일부터 점차 날이 개면서 추석 당일에는 매우 화창한 날씨이겠고요. 저녁에 선명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5도, 습도는 96%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태양광 설계, 시공 전기안전 관리까지 한전의 에너지스타 기업 에코전력,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대규모 태양광 단지 수주 계약,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에코전력, 앞선 기술로 내일의 태양광을 만듭니다. 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에코전력. 프리미엄 대형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9월 최저 4,930만 원에 리미티드 3.6 가솔린 모델부터 50대 한정 리미티드 X 에디션까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광주 상공회의소 FTA 활용 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상담, 교육, 컨설팅, 원산지 증명부터 사후 검증까지 문의 350-5887 검색창에 광주 FTA 센터를 입력하세요. 이사님, 이사는 어디가 좋은가요? 당연히 OK 익스프레스죠. 일반 이사 및 포장 이사 그리고 사무실 이사까지 고객이 OK 할 때까지. 공짜 전화 080-383-1000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는 만족입니다. OK 익스프레스 080-383-1000번. 세상을 밝히는 밝은 미소 광주여자대학교 여성이 열어가는 따뜻한 미래 광주여자대학교 가련한 지성과 아름다운 가을 화려한 사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이대리를 불러 숫자 2만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062 누르고 2번만 읽어봐. 이대리 대리운전 눌러 062 둘둘둘에 둘둘둘둘 이대리 대리운전.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은 아침 7시 15분부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진심을 팝니다. 안심을 삽니다.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기쁨은 2배. 엄청 넓어진 화순축협 하나로마트. 양축가의 기망을 조합원의 활력을 11월 30일까지 추첨을 통해 총 500분께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화순고와 가까운 화순축협 하나로마트.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루오션 농업 최신 스마트팜 완비 해외 현장 실습 지원 기숙사비 교육활동비 지원 대학 특별전형 등 호남 유일의 미래농업 선도고교 호남원예고가 청년 창업농을 육성합니다. 부농의 꿈을 나주 호남원예고등학교에서 키우십시오. 맑고 깨끗한 자연을 지닌 전남이 속까지 더 깨끗해집니다. 부정과 특권, 반칙이 없는 사회,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생활 속 부패를 없애야 나의 삶도 좋아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깨끗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남 만들기. 변화는 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광주 MBC 캠페인 청년, 세상을 밝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올해 첫 삽을 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그 중심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계속된 찬반 논쟁 끝에 시민참여 공론화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꾸려지고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은 수기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을 공직자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이것은 향후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책임 정신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시대, 광주 전남이 열어갑니다.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의 힘이다. 이 캠페인은 광주 서구,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